생명과학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개체군과 군집,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생물들끼리 어떻게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가. 자, 이제는 좀 그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배우는 거 안 중요한 거냐? 예, 그렇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좀 가장 중요한 건 좀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뒤에 생태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넓어요. 생태학은 진짜 이 자연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으로 하는 게 엄청 많고 이 학자마다 다 자기 분야를 새로 만들어서 막 하고 그런 분야거든요. 할 게 많은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다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생태학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야인지 다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연구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이 숲에 왜 나온 거죠? 예, 습이 아주 좋죠. 네네네. 예. 관계가 네. 숲 우리가 군집을 이제 숲 뭐 삼림 군집 뭐 그 수생 군집 그 사막 군집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군집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오늘 야외 로케이션으로 야외에서 추워. 예, 야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군집을 연구하는지 네. 군집 조사 방법을 한번 가져보도록. 이 숲부터 한번 조사해 보시죠. 네, 그럼 가볼까요? 네. 자, 우리가 숲을 볼 때 숲의 이름을 좀 부르죠. 여기 제가 그 가져온 가져온 요 그림 보시면은 이게 제주도에 있는 비자나무. 비자숲. 예, 비자나무 숲이에요. 비자림이라고 부르죠. 비자림. 예. 그리고 우리 뭐 흔히 뭐 뒷산에도 보면 뭐 소나무 숲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부르잖아요. 네. 뭐 밤나무 숲도 있을 거고, 그렇죠. 참나무 숲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숲인데 우리가 비자나무 숲, 소나무 숲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숲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제일 많이 있는 그렇죠. 거? 예, 그냥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 그거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뜨는 게 뭐냐 이거죠. 생태학자들은 생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눈에 많이 띄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든지 뭘로 나타내야 돼요? 과학의 언어. 수학이요? 그렇죠. 정량적으로 수학으로 나타내. 숫자로 나타내죠. 이게 수로 돼요? 전문적으로 어떻게 되지 이걸? 전문적으로 하면 숫자고 전문적으로 하면 정량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같이 수알못은 그냥 숫자로 얘기하는 거죠. 예. 숫자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런 거 방영구. 그래서 이게 풀들은요. 이게 방영구가 가로 1m, 세로 1m짜리 그 나무 막대기를 이어붙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실로 이렇게 10cm에서 10cm씩 해갖고 실로 이렇게 그 격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아무데나 던지는 거야. 랜덤하게 던져요? 랜덤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를 잔디밭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잔디 많은데 딱 갖다 놓으면 안 되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서 여기가 잔디가 제일 많으면 잔디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구를 이용합니다. 나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무 있는 거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풀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1m, 1m 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던져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쉬운데 일부러 던질 것 같은 그런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교수님이 랜덤으로 던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랜덤으로 해야 되고요. 자, 나무는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뛰어다녀야죠. 대학원생들이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다들. 대학원생 뛰어다녀야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갖고 랜덤하게 만들어. 노예야 뛰어라.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비하하십니까? 아닙니다.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됩니다. 나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뭘 조사하느냐? 자, 숫자를 조사하는데 이 세 가지를 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밀도, 빈도, 피도. 자, 일단은 우리가 뭔가 그 숲을 대표하는 이름을 대표하는 그 나무라고 한다면은 그 숲에서 가장 많아야겠죠. 개체수가 많아야겠죠. 그 개체수를 조사하는 게 이제 밀도예요. 자, 일단 개체수를 조사하게 되면은 그걸 면적으로 나눠서 밀도를 하는 거죠. 일단 풀 같은 경우는 이제 1m, 1m니까 아까 그 방향구 풀 조사하는 방향구가 1m, 1m니까 1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개체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빈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소나무가 좀 개체수가 많고 뭐 어떤 숲에 소나무가 개체수가 많고 뭐 참나무가 개체수가 좀 적은데 소나무는 한 군데 몰려 있고 한 구석에 소나무는 한 구석에 있고 참나무가 개체수가 좀 적어도 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으면은 우리가
참나무가 더 이 숲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가라는 걸 이제 빈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방금 전에 방영구 예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칸에 하나 나오는 게 한 칸에 두 개 나오는 것보다 빈도수에는 유리하죠. 빈도수를 높이는 데는 유리하죠. 네. 예, 최대한 그래서 넓이 칸수를 세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등장한 칸수, 그 식물이 등장한 칸수. 칸수. 예, 그렇게 세는 게 빈도입니다. 가다가 만날 확률이네요. 그렇죠. 가다 만날 확률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그렇죠. 그것도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피도는 요게 피가 뭐야? 피가 이제 뭐 그 껍질이다 이런 뜻이죠. 뭐 땅을 얼마나 많이 덮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적.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큰 참나무가 한 그루,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고 들판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잔디가 만 폭이 있어요. 그 1대 만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뭐예요? 잔디가 보여요? 느티나무가 보여요? 느티만 나무가 훨씬. 그렇죠. 네. 느티나무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도 이 식물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해요. 작은 게 많은 것보다는 큰 거 하나 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딱 대표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나무 같은 경우에 이 기둥 면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퍼져 있는. 그래서 나름들이- 피도라 그래서 이요 지표면을 얼마나 덮고 있는가. 딱 여기 지피만에 기준이 딱. 되는 거죠. 예.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면 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피도는 다 같다고 전제하고 아. 피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 피도는 그냥 다 같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음. 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뭐 발에 밟히는 우리가 흔히 들판에서 볼 수 있는 풀 중에 토끼풀은 이제 좀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질경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피도가 높은 거고, 피도가 작은 거고, 토끼풀은 작은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 합쳐갖고 상대적인 걸 다 합쳐서 밀도를 다 합쳐갖고 그리고 밀도를 다 합치면 이게 개체수 전체 개체수가 되는 거예요. 밀도 합치면 왜냐면 다 그 풀 조사할 때는 1이잖아요, 면적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 밀도 개체수 부분에 그 종의 개체수, 그렇죠? 상대 밀도, 빈도도 상대적으로 다른 거의 빈도, 피도도 상대적으로 해서 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구해서 이걸 다 더하면은 중요치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요치가 제일 높은 놈이 바로 그 군집을 대표하는 애가 되는 거죠. 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와. 세상에 쉬운 게 없죠. 학자에 따라서 아니야 밀도가 더 중요해. 그 중요치 할 때 상대 밀도를 더 비율을 높이거나 뭐 그러면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기본적으로는 중요치가 저렇게 단순 예, 합 그리고 피도 같은 건 아무래도 뭐 보정 같은 거 해주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을 때 보정 같은 거 해주지 않아요.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보정을 어떻게 해주냐는 또 식을 사람 학자마다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충분히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과학이라는 게 이 절대 불변에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정밀하게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웬만하면 비슷하게는 네. 나올 것 같긴 그리고 하네요. 생태학 자체가 이제 정밀한 학문은 아니라서 정밀까지 아니어도. 물리학처럼 막 이렇게 정밀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예, 다 대충 하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대충 하는 거기보다는 이게 생태학 특성상 그렇죠. 이걸 막 엄밀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왜냐면 경계가 없으니까 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분야 자체가 단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정밀하다는 게 뭐 그게 세밀하다는 것보다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 복잡하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겠죠. 실제로는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이 종수가 아까 여기 중요치 제가 구하는 건 여기 4종만 있다고 가정을 했지만은 사실 4종만 있는 그 숲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엄청 진짜 되겠다. 많겠네요. 자, 어쨌든 요거 중요치 계산 요거 한번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우리 물리화학 시간에는 막 여러 가지 수치가 계산 많이 나왔는데 네. 생명과학에서는 수치 거의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한번 그러네. 오랜만에 숫자 보는 거 저도 금방 같아요. 먹고 제가 수치를 갑자기 쓰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아파지는데 수치스럽네요. 예. 그래서 다 세 봤어요 일단. A종이 밀도가 A종이 12개고요. 점이 지금 A종 요 초록색 점이 12개고요. 네네. B종 이 파란색 점이 16개나였어요. C종은 8개, D종은 4개. 빨간 거 저 세모는 4개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빈도 얘는 A종은 요게 2개씩 들어 있고 3개씩 들어 있는 애가들이 있어서 8칸에서 나왔더라고요. 8입니다. 그래서 8칸에서 12개체가 8칸에서 나왔고요. 얘는 16개체가 12칸에서 나왔더라고요. B종 요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요 C종은 이제 다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C랑 D는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봤어요. 밀도를 다 더하니까 총 40이고요. 네. 빈도를 더하니까 총 32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치 계산할 때는 40분의 12, 12, 더하기 32분의 8. 그래서 이제 음. 뭐야 아까 퍼센트로 했으니까 100을 곱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 55, 77.5, 45, 22.5. 혹시 단순합이 제가 아니라 상대값을 먼저 네. 구해서 네. 음. 혹시 제가 수알못이라서 잘못 계산했을 수 있으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잘못 계산했다고 계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설마 해보는 사람 없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B종이 여기서 가장 중요치가 높은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B종의 수비다. 뭐 이렇게 수분 아니겠지만 예, 풀밭이다. B종이 B종의 풀밭이다. 풀밭이다. 여기 잔디밭이다. B종이 만약 잔디다 그러면 잔디밭이다. 아. 아니 민들레다 그러면 민들레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도라고 했네. 중요치가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종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점종의 이름을 보통 붙이는 거죠. 소나무 숲이다. 여기는 지금 이 민들레가 막 보이잖아요. 요거는 뭐라고 무슨 밭이라고 모르겠어요. 민들레밭. 그쵸, 민들레밭이죠. 얘는 민들레밭이에요. 그죠? 민들레 맞나요? 예, 서양 민들레라고. 와, 되게 키가 큰 민들레네요. 그러니까 크네요. 예, 무성하게 자란 거죠, 뭐. 외국은 다 커. 희한하게. 아니면 서양 민들레는 아마 토종 민들레가 더 클 걸요? 아 그래요? 예. 워낙 워낙 척박한 낮은 환경에서 것만 봐서 척박한 환경에서 봤구나 네. 우리가. 네. 잘 자라면 방해받지 않고 잘 자라면 요즘도 크기는 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우점종만 있을까요? 우점종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다른 그 잡다구레한 종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종은 어떤 특정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 볼 수 있는 종. 주로 이제 우리가 환경 지표종을 말해요. 지표가 되는 종이네요. 네, 환경 지표종.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림에 나온 건 이게 지의류라고 하는 요 지금 나오는 건 여기 요 그림에 나오는 거는 어이구 죄송합니다. 펜으로 하셔야 예. 되고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여기 그 지의류라고 하는 땅에 있는 옷 같은 이제 거라고 하는데 얘가 공기가 나빠지면 그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기 오염의 지표종. 하기가 저 도시에서 저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저도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조류랑 균류랑 공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이제 환경 지표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핵심종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얘는 이제 우점종은 아닌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북아메리카에 사는 숲에 사는 비버라고 하는 애입니다. 비버가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비버. 열심히 댐 댐 만드는. 예, 맞아요. 댐을 만들어요. 얘가 나무를 쓰러뜨려 갖고 강물을 막아 갖고 댐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게 옛날에 그 비버가 굉장히 가죽이 그 유럽에서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미국 사람들이 막 비버를 엄청 잡아갖고 그 가죽을 만들어 팔아갖고 비버가 거의 멸종지대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레버넌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 그 막 죽었다 살아나서 곰 가죽 뒤집어 쓰고 맞아요. 복수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정도 해야 오스카 받는 예. 거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스카 뭐 거의 못 받았다가 이 처음 나무주연상인가 받은 거잖아요. 네. 자,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이 얘들이 그 인디언들이 사는 숲으로 가는데 왜 숲으로 갔냐? 비버 사냥하러 갔어요. 비버 가죽이 그때 유행이라고 19세기에. 아이고. 비버를 이렇게 그때 비버가 많이 수가 줄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강물 흐름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줄으니까 물고기 잡아도 먹고 사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생태가 많이 그 비버만 사라진 게 아니라 비버랑 관련된 왜냐면 비버가 강물을 막아갖고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이 물고기들이 강물 흐름이 느른데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 흐름이 빨라지니까 이게 알이 막 다 쓸려내려고 살 수가 없고 또 이게 나무가 썩으면서 그 나무에 유기물을 사는 또 미생물들이 많은데 물고기 또 그걸 먹고 사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그랬던 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종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늑대라든가 그 조개들 사는데 조개가 불가사리가 조개들을 적당히 이제 잡아 먹어줘야 이제 조개들이 좀 종이 더 다양해진다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별로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주로 먹이 관계나 아니면 이런 그 비버처럼 좀 특별하게 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을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완전 핵심종이네요. 사람이 되게 그렇죠. 힘들어요. 너무너무 핵심종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점종이기도 하지 않나요? 우점종.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우점종이라고 하기 이제 뭐 그 동물은 좀 우점종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왜냐면 빈도랑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서.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희소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음. 우점종이 있으면 반대로 가장 중요도가 낮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체수가 적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을 이제 희소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호가 필요한 종이겠죠. 이런 애들이 또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네. 뒤쪽에 우리 또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입니다. 여기 예시로는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동강 할미꽃이라고 있다네요. 약간 동강에만 사나 보네요. 천연기념물 같은 거. 예, 그렇죠. 있네요.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지정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음.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자 오늘 생명과학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방영구로 하게 되면 자 이거 넣는 거 아니겠지? 네, 네. 어. 아,